아까 우리 키티버드님이 이런 댓글 도발적인 댓글 주셨거든요. 도발적인. 이번에는 정원호한테 양보하시길 행정가가 필요함. 예. 뭐 행정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제가 21대 때 최초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론스타처럼 어필을 좀 많이 해보세요. 론 하나 가지고 어필. 제가 이제 아이 아빠다 보니까 이 초등돌봄을 좀 더 꼼꼼하게 좀 망을 좀 궁금했어요. 짜주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거 당해봐야 알아. 와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 운영하는 소아과의 지원을 통해서混乱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서울시장 나오신 출마를 선언하신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출마 소개를 결심을 밝혔고 결심을 밝히셨고 공식 출마 선언은 조금 있다가 결심을 하려고요. 밝혔다. 예. 출마 결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출마할 거다라고 밝히신 분이 의원님 말고 또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누가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두 분 정도는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님. 전현희 의원은 아직 안 했어요? 전현희 의원님은 고심하고 있다. 고시하고 있다. 정원호 구청장도 고심하고 있다. 고심. 그런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역시 저희가 오늘 박주민 의원님의 소개는 저희가 해드리기로 좀 진짜요? 약간의 좀 저희가 좀 그 짰어요. 호흡을 빨리 하게 참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윤준호 기자가. 네, 제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소개를 간략하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내시고 세월호 가족대책 법률 대리인, 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지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차벽 설치 헌법소원, 그리고 현재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에 살고 계십니다. 우와. 근데 이게 보통 그 이렇게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나 정치인 양력을 얘기하면 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뭐 몇 선 의원에 이거 저희가 준 거예요? 저희가 준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나무위키에서 긁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런 소개가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내가 뭐 했다, 뭐 최고위원 했다, 뭐 어디 상임위에서 뭐 했다 이거보다 그 사람의 그 진짜 성격을 조금 더 드러내는 설명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자화자찬들 하시네. 뭐 다 마음에 드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었고 저를 성장시켰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뭐 요거 말고도 저는 사실 뭐 더 뭐 소개하고 싶은 것들 있지만 오. 네. 뭡니까? 변호사 시절에 여러 번의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야간 집회 위헌. 기억나시겠지만 일몰 후에는 집회를 다 그렇죠. 금지했거든요. 원래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할 때 해가 졌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위헌을 받아냈네요. 그거 제가 위헌 받아서 주간 집회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집회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헌 판결도 제가 받아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등급 분류 기준이 불투명하다,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 받은 것도 제가 있었고 세상을 바꾼 사실 많이 했죠. 법들이 네. 맞습니다. 했고 위헌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받았는데 입법으로 해결했던 게 청소년 참정권, 선거 연령 낮추는 거. 그거는 18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선 져서 제가 국회 들어서 법으로 했었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이거 의원님이 한지를 모르죠? 저도 왜 근데 저희도 원래 모르죠? 진짜 실력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모르게. 홍보가 안 돼. 홍보는 하는데 옛날에 저 읽었는데 그런 책도 한번 쓰시지 않았어요? 그 이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수사 대비할 때 수사 받게 되면 어떻게 좀 쫄지마 대비해라. 형사 절차라고 맞아. 민변에 있을 때 사무처장일 때 변호사들한테 챕터를 나눠 맡겨서 책을 썼었는데 그때 왜 썼냐면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행됐어요. 그때 쇠고기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촛불 들었을 때 그냥 막 잡아갔거든요. 해줬는데 왜 모여 있어 이러면서 막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민변이 이 수요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를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형사 절차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많이 팔렸죠 그때. 그 책 나는 의원님이랑 얘기 말씀 들어본 적 없는데 그 책 나는 사회부 옛날에 할 때 그 책 후배들한테
쫙 사서 선물해주고 그랬었어요. 기자분들이 많이 갖고 보도국에도 다녔어요. 있었어요. 기자분들. 아. 네, 기자분들이 많이 갖고 다녔어요.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데 좀 되게 실무적인 게 도움이 많이 돼서. 맞아요. 그러네요. 그 초창기 옛날에 2006년에 금태섭 검사가 음. 한겨레 연재해가지고 수사받는 법. 예, 네. 초장에 네. 1회인가 2회 나고 바로 잘렸잖아요. 잘렸죠. 예, 왜냐면 네. 내가 기억나는데 그 신문에 처음 이걸 가자마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 그런 그 얘기 첫 있어? 줄이 그야. 아. 변호인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 이 검사들이 뭐야? 왜 검사 이런 글을 써? 막 이러면서. 예. 너무 약간 좋은 것만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정문이 좀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치셨습니까? 어떤 거요? 아까 페북 페북에 뭐라고 써주세요? 나경원 아, 원진 유지. 유지. 유현직 상실형. 아 저거 준비돼 놨어? 저거 속보로 KBS인가가 아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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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속보 예. 올렸다가 그러니까 2,400만 원. 바로 맞아. 정정이 돼서 바로 저도 내렸어요. 사가시죠. 예, 근데 솔직히 저 쓸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예? 쓸 때 마음은? 진짜 사필 규정이다 생각했는데 설레발 나중에 필패야. 결과 보고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날 떠오르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페트 맞아요. 예, 진짜. 페트 2019년. 당시에 2019년 예. 당시 기억 떠오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기억이 다 떠오르는데 그때 있었던 일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형을 받은 건 맞아요. 최입의 의원 감금했었죠. 의안가 안에서 걸어 잠그면서 점거했었죠. 의안가 안에 기물 파손했죠. 의안가 안에 접수되는 서류 파손했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다 봤는데 그걸 주도했던 원내대표가 벌금 의원직 유지 이건 그쵸. 너무하죠. 근데 오늘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공직방 공무집 그 특수 공무집행방이고 400만 원이 저 국회법 국회법. 위반이죠. 맞아요. 선진화법. 근데 원래 이렇게 혐의별로 쪼개서 벌금을 따로 선고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의형직 상실의 기준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형별 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너무 헷갈리더라고 오늘 아까 보는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맞습니다. 선거법 중에 공직선거법 네. 선진화법은 500. 맞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하죠. 예, 어제부터 스멀스멀 이상한 기운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어떤 KBS인가요? 어떤 오보를 좀 냈었고 초기에 맞아요. 그걸 보고 나왔어요. 저희도 오보 바로 나왔어요. 올린다고 올렸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내렸습니다. 이 집값 잡을 수 있는 그 해법에 대한 모두 발언을 좀 청해 듣고 싶어요.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주거 공급을 많이 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공급 착공 기준으로 보면 제로죠. 주거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뭐 신통기획 2.0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많이 주는 것이 대부분의 해법으로 오세훈 시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서 사업성이 뭐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확실하게 개선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민간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좀 더 주기 위한 용적률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련된 권한을 위아래로 좀 나누자는 얘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아래로 구로 좀 내리고 중앙부처가 좀 가져가고 해서 병목 현상을 좀 없애자. 그 하나. 근데 민간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도 인정하다시피 아무리 빨라도 7, 8년이에요. 그리고 멸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멸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20만 원은 멸실되고 30만 원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순증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좀 비싸죠. 그래서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지금껏 계속 공공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역할을 폄훼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안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공공의 경우에도 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공이 갖고 있는 땅을 지금까지는 잘 만들어 가지고 일반 어떤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직접 시행을 하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착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몇몇 유유부지들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대략 계산해도 대략 15만 원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어디예요, 유부지? 예. 구체적인 부지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들인데 그러면 그 15만 호 정도면은 매년 한 3만 호에서 4만 호 정도 되는 거고요. 대략 보면은 그러면은 1년에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부부의 쌍이 한 4만 쌍 정도 돼요. 3만 5천에서 4만 쌍. 그러면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그런 공공 쪽에 뭐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주택을 어포더블한 주택을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는 이런 말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성공한 사람은 2008년 MB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주택을 잡았던 거는 MB밖에 없다고 뉴타운. 얘기하죠. 아니 그 도곡동 그쪽에 그렇죠. 대규모로 SH. 공급을 하면서 강남발 집값을 잡은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상품 네. 강남에다가 이거를 폭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유일부지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유휴부지가 그쪽에는 유휴부지들도 있죠. 뭐 서리풀 단지라든지 아니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부지들을 찾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많은 부지를 확인했고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좀 그 아쉬워하고 있는 지점들은 이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이제 매번 뭐 이렇게 집 못 사게 했는데 보니까 니들은 결국 뭐 돈 몇 채 있는 집 몇 채 있고 니들은 돈 먼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 내로남불. 그게 되게 내로남불. 제일 네. 이제 까다로운 특히 지점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더 화를 내시곤 하셨죠. 맞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녹번역 이 편안한 세상 캐스. 좋은 집이에요. 아니니까. 전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위치도 그렇고 지하철역이 일단 가깝고 길 건너면 이제 아이 학교가 바로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만족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친절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좀 개인- 저 지역은 사실 뭐 토호제 왜 했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지역이에요. 부동산 카페 가보면 도봉구, 은평구 놔둬라 이 자식들아. 네. 저희 아파트는 특히 제가 골라서 1층을 골랐어요. 아이가 어려서 아이가 8살이 올해 됐는데 막 뛰어다니거든요. 애가 진짜 또 건강하고 활기차고 층간소음 때문에 1층에 했더니 아이한테 하는 잔소리가 진짜 거짓말 좀만 보태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그랬어요? 뛰지 마, 걸어다녀, 쿵쾅거려, 밤엔 조용해지. 이 얘기를 1차 안 합니다. 애가 막 다닙니다. 아 나도 이사 가야 되나? 일차 살아야 되네. 자녀가 어리세요? 지금 27개월. 27개월. 1층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아 그게 쉽지 않아요. 아직 그 잔소리 할 때는 아니에요. 17개월이면. 아니야 하고 꽤 하고 있어.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애한테 계속 그러지. 야, 뛰어다녀도 돼. 이렇게 애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오히려. 적응이 안 돼. 오 이러는 거야. 돌아도 돼 아빠? 네. 아 근데 지금보다 크면 더 뛰나? 더 뛰죠. 아 그래.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직 이제 다가올 미래라서. 아 그래 아직 시작도 아니야. 네, 시작도 안 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1층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저층이 약간 그런 게 네, 있죠. 저층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제가 이거 사실 여쭤도 되는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 전 옛날부터 사실 의원님 그 관련해서 여쭙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왜 갑자기 각을 잡고 미안하니까. 방금까지 웃으면서 진행하다가 아니 전제 약간 입버릇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원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만약에 뭐 시장 선거나 이런 데 나오시면 신당동 집을 파시면 내가 인정한다. 예. 라고 아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집은 좀 어떻게 지금 되고 그 집은 팔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네. 아파트를 팔 때 아까 낮에 점심에 기자분들과 점심 먹으면서도 한참 동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을 팔 때도 전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 뭐 또 혹시나 차익을 많이 남겼다고 말 들을까.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를 우리 은평 지역에 살 때도 아니 무슨 뭔가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근처에 혹시나 샀다가 또 뭐 그치. 본의 아니게 오해를 그래서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막 저는 그런 게 많이 걱정이던데 그럼 싸게 팔아야 되나 억지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진짜 고민하에 하여튼 그런 고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고민하에 집 팔고 지금 뭐 은평집 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파셨구나.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맨날 나왔던 이제 그 메신저 공격인데 아니 남들 지금 토호제 다 만들어놓고 강남에 갭 투자하지 말라는 중에 18명 장관 중에 이 정부에 12명이 지금 강남 서초 송파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맥락 없는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의원님도 인정하는 게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렇지.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죠.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제
정책의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합리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메신저의 흠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뭔가 다 정책의 어떤 그 정합성이나 이걸 따지면 사실 좀 정확한 평가는 아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또 욕을 하실 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조심하고 또 잘 새겨들어야 되지만 하여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해 주시면 조금 더 좋긴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그게 질문에 준비해 준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서울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시나라는 준비된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은 제가 봤을 때 그 수요를 공급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살고 싶은데 네. 그 공급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외에도 좀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안정되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거의 부족도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2016년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현재까지 보면 춘천시 인구만큼의 규모의 청년들이 떠났더라고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수축되고 고령화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 떠나는 거고 또 청년들이 떠난 거의 대표적인 이유가 살만한 집. 그러니까 좀 어포더블하다고 요즘에 만단이가 얘기해서 근데 그런 주택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 떠나면 경기도로 많이 가죠. 네,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청년들은 경기도로 집은 떠나겠지만 출근은 서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또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긴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 밈 있잖아요. 네. 경기도로 쫓아다니면서 아침마다 김어준을 듣는다. 악플 많이 보시죠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간 공급도 원활하고 빨리 신속하게 하고 대신에 또 어포더블한 주택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지 한쪽 바퀴로만 자꾸 가겠다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에 현재 서울 상황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되게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뭐 지점인데 이를테면 결국엔 서울 집중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 균형이나 네. 뭐 이를테면 그 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국회 세종 청사 뭐 이런 방향에 대한 고민도 갖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분권화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이 잘 할 수 있고 또 잘 해야 되는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건 또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나 바이오 특히 바이오의 경우는 서울이 임상 1위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방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것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 서울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서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되게 근데 서울시장 후보다운 워딩을 최근에 제가 놀란 서울 게 주민이 절대 말씀 안 하시네. 다 옮겨. 제가 제일 놀란 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화공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연내까지 마치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의 핵심 방법 중에 하나가 AX, AI를 도입해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합리화하겠다는 게 구조조정의 한 테마가 되더라고요. 고도화.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제 AX 같은 작업들이 계속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경쟁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장들을 AX화하는 기업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냐? 서울입니다. 서울 테헤란로 중심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업체들도 사실은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뭔가 지원해주고 해서 좀 키우고 힘을 더 갖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도 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제조업, 지방에 있는 다른 제조업의 AX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양재 AI 허브라는 걸 운영하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1년 사업비가 40억이에요. 40여 너무 억. 규모가 장난.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바이오 말씀드렸는데 있는지도 몰랐네. 네, 홍릉 쪽에 서울 바이오 허브가 있는데 2025년까지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네. 예산 확 깎였습니다 지금.
언제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거예요? 예, 이번 오세훈 시장 돼서 확 깎였는데 12로. 왜냐면 시가 운영하는 건데 네. 여기도 지금 대박 나는 그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좀 지원해주면 좋잖아 이런 거. 왜 깎은 거죠?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한강버스 1년에 250 들어가요. 서울링 잘 치는데? 감사의 정원. AI나 바이오를 버리고 한강버스 사람들이 한강도 타고 해야 되는데 참 AI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한강에 저는 버스 뛰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서울링이라든지 감사의 정원 이런 아. 할 돈으로 네. 저는 좀 그런 거 팍팍 투자해서 서울이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거 또 잘해야 되는 것들 좀 집중 육성하고 청년들도 여기 일자리도 있고 뭔가 좀 활력 있는 서울에서 좀 살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심이 한강버스 폐지할 거예요 바로. 검토해가지고 뭐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죠. 그 돈이 뭐 많이 들어가는데 다 바로 폐지하기 좀 그렇잖아. 네. 그렇지 뭐 않나? 여러 가지 합리적 검토를 해서 조정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댓글 도발적인 댓글 주셨거든요. 도발적인. 이번에는 정원호한테 양보하시길 행정가가 필요함. 예. 뭐 행정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국가적인 조망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적인 조망을 해왔던 경험이 누가 더 많은가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그 공무원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서울시의 이 공직 시스템은 상당히 잘 짜져 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행정 능력보다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넥스트 서울, 레벨업 서울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미래의 서울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넥스트 레벨 그 뭔가 가사 아니었나? 노래 한번 불러야 되나? 그래서 역시 계획했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다음이 뭘까?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상상력, 에너지, 젊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도전. 그걸 원님이 제일 잘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제가 21대 때 최초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저게 될까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됐죠. 그다음에 분명히 주식 상승에 도움을 확실히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가 대표 발의했을 때는 다들 산안법 개정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었지만 제가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 했죠. 지금 뭐 왈가왈부는 있지만 그래도 산업 안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르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또는 군사보험법 전면 개정. 군사보험법 전면 개정할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국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상력, 금기를 깨고 도전하는 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용기를 못 내는 부분을 용기를 내서 하는 거. 전 계속 그렇게 해온 게 저의 의정 생활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오늘 뵙고 많이 깨달아요. 의원님 그 론스타처럼 어필을 좀 많이 해보세요. 론스타 하나 가지고 어필 페이스북 5시간 만에 11개 쓴 사람 10년 동안 내가 인생을 걸고 했다. 네.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약간 뭔가 홀리게 되는 게 있어요. 하셨던 근데 이걸 일에 박주민 대해서 의원이 했어? 아니 론스타처럼 넥스트 레벨 자기 배경 자랑을 음악 좀- 깔고 한번 이렇게 홍보해도 아니 자기 자랑 꽤 하시긴 하셨어. 안 한 건 아니야. 안 된 건가? 상업개정안 그때 홍보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적지 않게 했어. 아니 도배를 발라야 돼요. 15개씩 쓰고. 11개. 제가 11개 세봤어요. 쓰고. 11개. 7시간 만에 11개.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전당원 투표제라는 걸 자주 쓰는데 사실 제가 이제 현대화 특위 위원장이었어요. 제가 수석 최고위원 할 때.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하고 당원 DB 개편을 했죠. 지금 그 제도를 굉장히 우리 당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왜 그걸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전당원 투표제도를 왜 만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혹시 뭐 해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 뭐 지금 많이 쓰이는 툴이 됐죠. 여기 질문 중에서는 이제 서울시장으로 1년 임기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바꿀 단 하나의 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1호 공약이 어떤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워낙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잘 모셨네 오늘.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2호, 3호를 좀 말씀하라 그러면 사실 이제 교통 관련된 불편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죠, 많아요. 특히 맞아요. 강북에 사시는 분들. 맞아요. 근데 강북 쪽에 철도망 같은 경우가 오세훈 시장 들어서 많이 멈춰 섰거든요. 취소되고. 근데 그 중에 뭐 서부선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I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문화 콘텐츠 관련돼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걸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짜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어요. 봉구스 밥버거님께서 크크크크크 끊김없는 자기 자랑. 아까 하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해야죠. 그게 재밌는 게 또 있어. 댓글 중에 노들썸을 취소해 달라는 게 있는데. 노들섬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700억 들여가지고 노들섬을 하는데 이게 노들섬 직전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3,700억 들여서 다시 하겠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돈을 왜 쓰지?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죠. 한강을 되게 애정하시나 봐요. 무속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서울이 굉장히 복잡하고 과밀돼 있고 이해관계도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주거 공급 하나만 해도 몇 년 공을 좀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그런데 성과 내고 싶은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성과를 내려면 한강 같은 데 뭐 띄우는 게 제일 빠르죠. 보여주기가 거기 빠르잖아요. 그냥 딱 하면. 우당탕탕 뭐 그냥 딱 하면 되잖아요. 청계천처럼.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거조차도 계속 헛발질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법사위에서 워낙 이제 법사위 오래 하셨고 네. 또 검찰 개혁의 또 핵심이셨으니까 네. 검사장 18명 고발 어제 이제 하면서 되게 강공을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뭐 거기서 하라 그래 되게 좀 세게 호통을 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검찰들의 그런 집단 성명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강공으로 하기에도 고민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이 이슈를 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원리 원칙대로 오히려 자꾸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너희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지. 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리 원칙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조작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의도로 뭐 왜곡된 수사를 했다거나 그러면 너 잘못했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정도가 심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 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이런 경우는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니네들 이러는 거지라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그 성명을 검사장 18명이 썼을 때 그걸 뭐 징계를 그럼 해야 될지. 아니 그런 것들을도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징계해야 되면 징계할 필요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죠.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어떤 특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도 옛날부터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게 있어요. 뭐냐면 검찰도 국가 공무원이다. 그렇죠.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법을 본인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그 사실 이제 그런데 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는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실시간 댓글 중 하나요. 네. 주도적으로 하셨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분이 그러면서 시장 후보가 된다면 누군가에는 성과, 누군가에게는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리한 질문인데. 우와. 실시간 댓글은. 법 임대차 3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2년만 살고 항상 이사를 가야만 됐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4년 살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이 갑자기 이제 4년 살게 되면서 물량이 잠기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평가도 받지만 다른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이후에는 이제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처음에 폐지를 공언하다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기억나는 게 그때가 딱 임대차 3법 할 때가 제가 결혼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서울에 전셋집 막 알아보고 다니는데 한 주 지나니까 막
막 몇천씩 막 뛰는 거야. 4년이 묶이니까. 그 민주당 너무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데 너무 밉더라고. 와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냐?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근데 그게 보시기엔 아무튼 이제 한 몇 년 지났지. 초기에 시장 네. 혼란이 좀 잠재워지고 나서는 지금은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2+2까지 이해되는데 네. 뭐 몇 년이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뭐 셀 수는 없지만 2+2+2 아. 뭐 2+2+2+2 뭐 6년 8년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 추가적인 연장까지 논의하는 거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어수선한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논의하기보다는 다른 상황들 봐가면서 논의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얼추 시간이 가긴 했는데 우리 저 준비한 약간의 섹션이 하나 있죠. 고민의뢰. 네. 박주민 의원님의 요새 고민은 뭐가 있으십니까? 이거 뭐 무릎팍도사 따라한 거 아닙니다. 저의 고민이요? 뭐가 있을까요? 정책적인 것도 좋고 의정 활동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도 좋고. 고민 종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정책적인 고민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고요. 네. 늘 하는 거고 뭐 오늘도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속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뭐가 고민이세요? 그러면 그냥 늘 하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아 워커홀릭이라서 또. 그럼 일과 관련 없이는 개인적인 일과 고민 관련 있어요? 없이 만약에 가정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신다면 사실은 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요. 그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아이가 점점 저에서 멀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8살이면 진짜 딱 귀여울 텐데 너 일곱 7살, 7살. 작년 그리고 심지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와당탕탕 뛰어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요. 집에 들어. 네, 약간 그럴 때는 계엄 이후로 더 바빠지셔서 하여튼 그래서 계엄이 문제네. 집에 들어가서 애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안 나와주고 안 안아주고 하면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다시 그 고층으로 이사 가십시오. 아빠한테 안 나오면 다시 옮긴다. 부동산 2+2도 나는 옮길 수 있다. 네. 아 작아지죠. 네. 2층으로 하나 옮기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애가 더 뛰어다니긴 해야 돼요. 아. 네. 아니, 몇 시에 출근하세요 보통? 저는 보통 6시 반에 나와요. 아침 6시 반쯤에 나옵니다. 보통 몇 시에 들어가세요? 뭐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집에 들어오면 10시쯤 될 건데 보통 10시에서 10시, 11시 사이?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 예. 그래서 뭐 많은 아빠들이 그러지만 아이의 키를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재죠. 예, 자고 있으니까 많이 컸네 이러면서 이렇게 재고 그렇습니다. 예.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할까요? 네, 네. 시장 되면 더더욱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근데도 시장을 열심히 하고 또 더 시간을 좀 아이한테도 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 아빠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초등돌봄을 좀 더 꼼꼼하게 좀 망을 좀 궁금했어요. 짜주고 싶어요. 아, 중요합니다. 예, 진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맞아, 이거 당해봐야 알아. 와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좀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조금만 해야 돼요? 지원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 운영하는 소아과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소아과들 늘리면 돼요. 우리 아이들 병원 예. 제가 잘 이용하고 있는 곳이. 그러면 이제 오픈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응급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실 뻔하다가 그때 이제 병원 간호사분들이 파업하셨을 텐데 병원을 좀 하다가 이제 되게 힘드셨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시장이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지원만 잘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서울,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빛 어린이병원이나 이런 거 다 원래 서울시가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못 하는 거예요? 네? 지원을 많이 한강버스 많이 하시고 계속 하는 버스. 한강버스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 뭐 촘촘하게 하는 거는 이런 것들 뭐 병원 같은데 지원을 해서 좀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운영되는 병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그만하죠.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경기지사하고 서울시장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고. 권한 차이가? 예, 실제로 여기는 작은 도시 국가 이거를 경영해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시고 테스트 베드기도 하고 예, 유일하게 네. 다른 시도는 그렇게 못한대요. 자, 9시 10분을 앞두고 있으니 이 정도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떠나기 아쉬우니 그 우리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좀 듣고 저는 뭐 갈까요? 네. 아까 임대차 3법 관련된 질문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저의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주세요. 왜냐면 예. 사실 네. 잠깐 그럼 좀만 어차- 이어가자면 제가 그때 임대차 3법 와씨 나 전세 살고 싶은데 막 돈 올라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의원님은 그 전세 그 난리통에서 임대료를 더 받았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이씨 뭐야 이렇게 그 마음이 당시 들더라고요. 논란의 핵심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런 식으로 나왔죠. 대폭 올려서 받았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두 번째 대폭 요거였는데 사실 그 당시 통과된 법은 다 아시겠지만 갱신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이 법하고 무관한 거네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걸 임대료를 올린 게 아니었어요? 네, 새로 신규로 네, 네. 4년 동안 사시던 분이 아들이 군대 가면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필요가 없어서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신규로 다른 사람하고. 그때 전혀 그 다른 말씀 안 사람하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안 들은 거예요? 예. 죄송해요. 그래서 그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뭐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급하게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대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내는 돈 기준으로 4년 만에 월 15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폭 올린 거냐? 대폭 올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월 15만 원 올린 거다. 4년 만에 월 15만 원 퍼센트로 올린 보면 거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몇 프로인지 계산을 지금 딱 떠오르진 않네요. 근데 뭐 시장가에 오르신 거예요, 대강? 네,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음. 그러니까 하여튼 4년 만에 그때가 굉장히 그 상승세였거든요, 장이.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월 15만 원을 4년 만에 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폭이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드라이하게 팩트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법 통과는 상관없는 케이스였다. 4년 만에 월 15만 원 올린 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처음에 프레임이 왜 그렇게 잡혔던 거죠? 그때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때 당에서는 좀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아마 금방 이슈가 사라질 거고 선거 때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있어 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초반에 잘 대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했다. 그다음에 대폭 올렸다가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팩트는 이렇다라는 말씀. 저도 이렇게 막 취재를 이렇게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이제 의원 입장에서 억울한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당사자들은 이 프레임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나온 건지를 본인은 알더라고. 아 그렇지. 그렇죠. 본인 당사자는 당사자는 알더라고. 알 수 있지.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예, 알죠. 예. 저는 사실 알죠. 처음에 취재를 했던 매체는 처음에 보도했던 매체가 아니었어요. 네? 아, 취재했던 곳과 보도과 매체는 취재했던 매체는 A였어요. 근데 A에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건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안 맞잖아요. 얘기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대폭이 된다. 아니니까. 네. 근데 굉장히 작은 매체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취재했던 그쪽에 제가 얘기해줬던 A라는 매체 얘기해줬던 내용을 그대로 내더라고요. 억울하다 박주민. 아이고 그렇게까지요. 론스타처럼 제가 한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딱 기억에 남네. 그때 딱 말씀하시니까. 넥스트 네. 레벨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집값 청문회 첫 순서로 이제 박주민 의원님 모셨고 이제 이후에도 좀 다른 분들 이렇게 모실 예정이고요.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예정이고
첫 방송 전 너무 되게 재밌게. 아 너무 영광. 저희 질문하는 기자 첫 회 출연해 주셨고 또 이 서울시장 후보자 그럼 전 앞으로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나름대로 구독자 느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예. 작은 중소기업. 예. 마치면서 이 아까 그 오해를 하나 또 풀어야 될 게 살 가수님께서 그 오세훈 제발 이겨라라고 주셨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추가 댓글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딱 박주민 의원 응원합니다. 이 말이 뭐 두 개를 조합해 보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박주민 응원하지만 오세훈 이겨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백으로 좀 남겨놓고 네. 짓궂으셔. 자, 응원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또 빨리 조금이라도 좀 빨리 들어가셔서 네. 또 시간 8살 함께 딸아이와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